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숙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넥신도 이번 주에 신고가 가는 흐름이 나왔죠. 알테오젠을 놓치신 분들은 제넥신이나 레우켐 바이오를 사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4월달 초죠.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지 마시고 차라리 코스닥 레버리지를 하셔라. 종목번호가 233760.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의 지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아닌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아닌 셀트리온이다. 지금 2개월 반 정도가 지났고요. IT 반도체 쪽 관련되어서 이토마토 방송을 오랜 기간 시청하신 분들은 정석투자가 IT 반도체와 관련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저는 사실 IT 반도체 전문가였거든요. 왜냐하면은 2016년도에서 이 IT 반도체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후반부터 해서 2018년도 2년 동안 반도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2년 동안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좀 많이 추천을 드렸었죠. 뭐 이녹스 뿐만 아니라 AP 시스템, 테스, 원익 IPS,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사이맥스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저는 이 IT 반도체와 관련된 2년 사이클을 처음부터 끝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IT 반도체로 각인이 많이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이토마토에서 많이 인기를 또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달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IT 반도체나 전기차 쪽 관련된 이 부분보다는 이제는 바이오 제약에 대한 빅사이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4월달이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그죠? 계속 바이오 제약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요 중간에 그 비대면 결제 관련된 주식하고 이제 5G, 뭐 저희도 장중에 그 애플 관련된 주식들, 뭐 BH 같은 주식들 트레이딩을 하긴 했지만, 사실 거의 포트의 60에서 80%는 바이오 제약으로 중심이 되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실전에서는 바이오 제약이 60% 이상이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성과는 4월 달부터 지금까지 명인들의 복귀뿐만 아니라 이 절대 전략이라든지 진짜 쉬운 진단을 통해서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테오젠, 그 다음에 제넥신, 레오켐 바이오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4월 달 초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었고요. 딱 3인방이죠. 그러면서 제가 국내파, 해외파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죠? 삼성 쪽하고 비례하고 이 위탁 계약이 나왔던 시점. 그리고 이것이 그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주식들, 알테오젠을 놓쳤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중화항체 관련된 업체 NK세포에서 여러분들에게 NK맥스와 녹십자 랩셀, 차바이오텍, 그 다음에 중화항체 쪽으로는 바이넥스를 추천드렸었죠. 실전에서도 다 거래했던 종목입니다.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현금이 저는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 딱 하나 BH 정도만 트레이딩 하면서 수익 냈고요. 거의 안 했어요. 5G도 실전에서는 비중 거의 5%밖에 없습니다. 그냥 빅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장 구간에 올라가는 이 유동성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과잉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그 해외 시장이 아주 큰 폭락이 나왔었죠. 1800포인트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고,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에 큰 폭의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런 흐름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들이 저는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속적이냐 아니면 연속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저는 바이오 제약 관련된 이 주식들이 더욱더 이제 대한민국에서 반도체에 버금가는 산업군으로 갈 것이다. 빅사이클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의 사례에서 이 부분을 많이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 7%대 장중에 이제 급락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3월 23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턴이 되면서 지금까지 유동 장세에 의해서 여기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경제 활동 재개 기대감 또는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돈의 힘으로 이제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해서 뭐 산업재들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저도 가열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던 IT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서 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하지만 이해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력으로 가져가지는 않는다. 그냥 매매 정도다.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그게 지금까지 올라오다가 해외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바이오 제약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이제 주로 4차 산업 관련된 주식인데 우리나라는 주로 바이오 제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사실은 나스닥보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 관련된 주식보다는 전통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엑슨모빌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통 산업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재 쪽을 투자하시고 있는 분들은 다우지수의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월달 딱 바닥 찍고 그러고 나서 돌아온 구간은 처음으로 지금 중장기 추세 요 하단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갭을 반드시 메꿔줘야 됩니다. 다음 주에 반드시 이 갭을 메꿔줘서 이 오늘의 이 음봉이 실수였다. 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2차 확산 우려가 과도했다. 또는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이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갭을 채워줘야 이게 일회성일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이걸 갭을 메꿔주는 흐름이 다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보수적으로 현금 관리를 하시면서 저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갭을 채워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주식들 오늘 낙폭이 심했던 경기 민감주들도 기술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투자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다우지수가 이 갭을 좀 채우시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유동장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동장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과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들이 이제 만들어지곤 합니다. 유동장세. 유동장세가 그냥 돈이 많이 풀리면 되는가?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데 장사 없다.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돈을 버셨는지.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밀어붙인 시장에서는 장사 없다. 일단 시장 갈 때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셔가지고 남들이 인정할 만큼의 돈을 버신 적이 있는지. 오히려 벌 때는 많이 벌었다가 한두 번 좀 잘못 좀 방심하는 바람에 힘들게 벌었던 거를 한 일주일 만에 다 토한 경험 없으신지. 전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주식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나름대로 원칙도 있고 기준도 있고 각각의 성향도 다 다른데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금도 어떤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되게 겸손합니다. 되게 겸손하고 이 현금에 대한 관리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철저합니다. 시장이 올라가는데 못 맞췄네 인정합니다. 자기가 자신이 없는 시장에서 철저하게 관망해요. 이런 분들이 살아남아요. 오랫동안. 근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장 올라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원칙 다 그냥 모르고 그냥 이거 가니까 그냥 따라 본다고 후회하고 진단키드 갔다 또 따라 보고 아니네 그러다 또 낙폭주 가다가 이제 여행주 가는구나 여행주 또 노리다가 그죠?
이제 우량 주니까 현대차 가겠지 하다 또 물리고, 하이닉스 거봐 내가 간다고 했지 거기다 또 지르다가 또 이제 밀리고. 그러니까 어떤 이 투자해야 되는 그 기업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나타난 그 현상에 대해서만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결과가 다 나온 거에 대해서만, 아침에 살려고 했는데 못 샀거나, 그러니까 결과가 다 나온 걸 난 마치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주식시장에 겸손해야 돼요. 폭락이 나오는 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산업에 대한 지형적인 변화를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과거와 같은 흐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행업계 다니시는 분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항공업에 다니시는 분들, 지금 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지하철이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이제는 참여하기 힘들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게 거의 기본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산업의 지형적인 느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참여를 못했다. 그래서 원칙을 버리는 거죠.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똑같습니다. 4월달 초에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반도체에 버금가는 영역이 바이오 제약이 될 것이고, 여기가 메인이 되어야 된다. 그나마 5G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었죠. 그리고 나머지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한참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기차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하고의 어떤 협력 때문에 추가적인 더 급등의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도 많이 올라갔었죠. 하지만 반대로 급락한 애들도 많아요. 지금 상태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코로나19 이후 여러분들 어떤 쪽으로 포지션을 갖춰서 이 수익률 계속 키워가시겠습니까? 또는 관리하시겠습니까? 저는 바이오 제약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순환매 나올 때 5G 정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 부품이나 전기차 가운데 가격이 마음에 들었을 때 매매 정도 하는 게 저는 지금 구간에서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는 거고, 4월달 초나 5월달이나 6월달 지금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현금 관리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을 지킬 줄 알아야죠. 계좌를. 폭락이 났을 때 오히려 계좌가 신고가가 날 수 있는 짜릿함을 여러분들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자기와의 어떤 싸움도 계속 필요하고요. 유동장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이게 유동장세일까요? 한 3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700포인트 V자 반등 나왔어요. 이게 유동장세일까요? 유동장세가 아니에요. 유동장세는 어떤 게 진정한 유동장세냐면 이런 게 유동장세입니다. 이런 게 진정한 유동장세예요, 여러분. 지금 코스닥 지수가 한 746포인트 정도 되죠. 이게 1900년도 후반에는 2925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닷컴 열풍이 불었던 시기죠. 인터넷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진정한 유동장세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유동장세입니다. 이게 진정한 유동장세라고요. 3개월 동안 지수가 저점에서 V자 반등으로 올라가요. 이게 유동장세?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진정한 유동장세예요. 무슨 닷컴. 회사인데 회사 이름에 무슨 닷컴 있잖아요. 무슨 테크. 그러면 상한가 한 3번 가고 5번 가고 그럽니다. 저 당시에는 한 상한가가 코스닥은 7% 정도 됐었거든요. 코스피가 15% 정도. 무슨 닷컴. 옛날에 세롱기술이라고 있었어요. 세롱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뭐 사무실에서 미국하고 이제 화상 전화 연결 이런 걸로 한 상한가 30번 치고 10배가 기본입니다. 10배가. 이런 게 진정한 유동장세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돈의 힘에 의해서 올고 가는 붙는 시장 있죠.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무슨 테크면 일단 사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펀드 열풍이 불었던 시기, 증권주 데넬리가 나왔던 시기. 그냥 할아버지께서 적금된 다음에 아무 주식이나 사주세요. 이런 게 유동장세라고요. 우리가
3월 달에 저점 찍고 나서 많이 올랐잖아요. V자 봤는데 이게 유동장세가 아니라 진정한 유동장세는 무슨 테크, 즉 닷컴 열풍이라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되면 어떤 단어가 딱 나오면 사람들이 눈이 다 불이 켜져서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막 상한가를 간다든지 상한가 한 3-4번 기본에는 한 5배짜리, 10배짜리 수두락하게 나오는 게 유동장세입니다. 이게 진정한 유동장세예요. 이런 게 유동장세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진정한 유동장세예요. 진짜 돈의 힘에 의해서 설명할 수 없는 오렌 버핏도 저 당시에 되게 많이 후회했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유동장세라고요. 제가 제2의 알테오젠 같은 기업,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알테오젠이라는 이 기업이 2만 원짜리가 26만 원 가는데 얼마 정도 걸렸냐면 10달 걸렸어요. 10달. 10달. 10개월 만에 10배짜리 시세가 터졌어요. 작년도에는 HLB가 10배 터졌죠. 작년도에. 보여드릴까요? 뭐 작년도에 워낙 리보스나 리브로 핫했으니까. 그죠? 이런 식이 2만 원짜리가 이제 10배 갔다. 이때가 이제 10배 갔잖아요. 10배. 아이고. 10배. 지금 10배짜리 기업들이 계속 보이죠? 그죠? 10배짜리 기업들이. 응? 물론 저 당시 HLB가 간 거하고 지금은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10개월) 동안 10배 갔어요. 닷컴 열풍이 불었던 시기,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그 기업이 무슨 테크가 붙어요. 무슨 회사 도메인에 무슨 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기예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가시성이 보여요. 컴퓨터가 막 우리나라 전국에 막 보급되기 시작을 했던 시기니까. 그 전에 90년도만 하더라도 컴퓨터 가격이 비쌌잖아요. 근데 이제 그 IMF 겪고 나서부터 브로드밴드 쪽 육성하기 위해서 컴퓨터 대중적인 가격을 낮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사업이 기반이 다지면서 꿈꿨던 게 가시성 조금 보였던 시기. 그리고 2015년도 제가 이야기해드리죠. 2015년, 16년도 전기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팔았고 완전 초창기 테슬라가 등장하면서 그 먼 미래가 눈앞에 현실로 가시성. 숫자가 아직 안 나와도 돼요. 꿈을 꿀 수 있을 만한 그 연결고리가 잡히는 그런 게 유동장세예요. 이 당시엔 무슨 닷컴만 붙으면은 갔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뭐 백신 승인받았다 하면 상한가죠. 코로나19 뭐 받았다 승인받으면 상한가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일양약품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임상 3상 승인받았다 상한가 한 2번 가죠. 이런 거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장인지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IT 반도체 전문가가 바이오 제약이면 완전 정반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IT 반도체 전문가가 이거 안 하고 지금 바이오 제약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쪽을 많이 알아봤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이오 제약 사이클은 빅 사이클로 봐야 됩니다. 작은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4월달 초에 삼성전자 하지 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잘 이해 안 갑니다. 시가총액 7천억, 시가총액 50조가 넘는 기업이, 응? 시가총액 50 넘는 기업이 매출이 7천억밖에 안 돼. 비싸다. 롯데케미칼이 2017년도에 PER이 5였습니다. 5.6이었어요. 근데 지금 16배입니다. 롯데케미칼 3년 내내 지금 2010년부터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까? 저평가된 기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장 산업으로 전환돼야만 비싸게 거래될 수 있는 거거든요.
LG화학이 롯데케미칼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만 하더라도 16배였어요. PER이. 근데 지금은 뭐 16배가 뭡니까? 30배가 넘어가는데. 고평가된 기업이 왜 계속 더 비싸게 거래될까요? 성장 산업에 대한 중추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바로미터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아닌 셀트리온이 계속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저는 바이오제약으로 갔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거래소 쪽 종목이니까 코스닥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이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인 주도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 주식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중장기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바이오제약에 대한 주도권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진단키트가 한번 쉬게 되면 백신 한번 치고, 백신 한번 쉬게 되면 치료제가 한번 쉬고. 그러니까 주도주 논리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순환매. 그죠? 그래서 RNA 관련된 주식들 보게 되면 알테오젠이 고점에서 친 다음에 쉽게 머무르지 치고 가지 못하죠. 이 기간 조정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갑니까? RNA 간섭. RNA 관련된 올릭스. 이 주식이 이제 치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게 키높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렸던 테라젠 이텍스. 테라젠 이텍스 하면 생각나야죠? 김빛나리 교수. 그 김빛나리 교수가 지분 5% 정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테라젠 이텍스는 참여했던 기업이고 5% 가지고 있었던 기업은 진 매트릭스. 그죠? 계속 순환매가 도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DNA하고 NK세포 쪽 관련된 기업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렸던 게 이제 제넥신이죠. 제넥신은 실전에서 상당히 큰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6만 원대부터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넥신은 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사업협력을 누구랑 같이 하죠? 바이넥스랑 같이 합니다. 그죠? 알테오젠의 대표가 전에 바이넥스 대표였잖아요. 서로 이끌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이오잭은 선후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승님이 누군지, 제자가 누군지, 같이 연구를 어느 기업하고 같이 했는지. 이게 이제 국내파하고 해외파 같이 나눠지는 거고, 대량 생산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NK맥스의 NK세포 치료제. 근데 이 기술을 갖다가 백혈병 쪽으로 지금 성과가 있는 차바이오텍이나 록십자, 랩셀. 그러니까 다 파생되잖아요. NK세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CDMO 업체로 연결이 되고 DNA와 RNA가 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국내파하고 해외파 나눠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누가 있어요? 자금을 후원해주는 빌 게이츠가 있는 거예요. 60조의 자금을 굴리고 있는 빌 게이츠 재단에서 라이트 펀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CPI 뒤에 누가 있어요? 빌 게이츠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빅파마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길려드 합병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크리스탈이 바로 수혜주가 되겠죠. 그리고 파맵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기술 수출 관련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빅파마. 계속 이런 얘기 계속 들리죠. 왜? 빅파마들이 R&D 쪽으로 R&D 쪽으로 투자하는 돈이 우리나라의 이 R&D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화이자나 로슈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R&D만 20조 넘게 쏟아부어요. 그런 기업들한테 천억 크지 않아요. 근데 코로나19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이나 좀 필요한 거 있다 싶으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 10개 기업 가운데 하나만 되더라도 훨씬 더 이득이 되니까. 그래서 빅파마의 논의가 되게 많이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경기 민감주인 삼성전자, 그 다음에 전기차 대장이었던 이제 LG화학, 그죠? 이거를 보면 LG화학, 삼성 SD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전 대장이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롯데케미칼, 그죠? 반등 나왔다가 다시 이제 대밀리는 흐름이 나오죠. 주도는 계속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그 다음에 현대차. 산업재하고 바이오제약의 움직임이 점점 많이 벌어진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제약에서 저는 계속 주도주 순환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제약은 지금 4월, 5월, 6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이게 1년 이상 저는 빅사이클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제약이 진짜 힘이 없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는 현금을 더 만드는 구간인 겁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구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바이오 제약에서 저는 수익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관리 잘 하시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짧게 좀 트레이딩 병행하시면서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